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크코인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밀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업비트 기준 115원을 하고 있네요. 네, 밀트코인의 생태계 전략 분석, 인프라 고도화, 파트너십 확장성은 온체인 데이터 기반 시장 전망입니다. 그냥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건 큰 의미 없어 보이고요. 이 밀크코인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밀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위해 이루어져 왔으나, 그 중에서 밀크는 파편화된 로열티 포인트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통적인 포인트 시스템은 소비자가 여러 서비스에 소액으로 전립된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만료로 소멸되거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밀크는 이러한 유효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밀크 코인으로 통합 및 교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 밀크 재단은 기존의 루니버스 메인넷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인 아비트럼 1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당행하며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했다. OK 캐시바카는 대규모 통합 및 멤버십 입장료 도입을 통해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게요. 밀크 프로젝트에서 2025년도는 가장 중대한 변화는 블록체인 인프라의 전면적인 교체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루니버스 메인넷은 국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는 최적화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디파이 생태계의 호환성 및 전세계 유동성,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밀크팀이 2025년 상반기부터 아비트럼 1으로서의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으로 옮겼다. 예전에는 루니버스 메인넷을 사용했다면 2025년 상반기부터는 아비트럼 메인넷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트럼 1은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OT 미스팅 롤업 기술을 통해 트랜잭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처리 속도를 높인 레이어 2 네트워크이다. 밀크가 아비트럼을 선택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전략적 의도가 존재한다. 첫째, 글로벌 표준인 EVM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메타버스, 메타마스크와 같은 대중적 웹3 지갑과 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갑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갑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메타마스크죠. 저 역시도 메타마스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타마스크는 EVM,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코인들을 지원해주는 지갑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게 지원이 잘 안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호환성을 위해서 변경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둘째로는 글로벌 거래소 및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의 기술적 통합 비용을 낮추어 유동성의 공급을 넓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된 덱스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높으면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수수료가 비쌌지만 이번에 아비트럼 1으로 바꾸면서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라는 겁니다. 셋째, 이더리움 생태계 내의 다양한 웹3 프로젝트들과의 기술적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실제로 2025년 8월 10일까지 노드 운용자들은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이를 통해 밀크는 아비트론 기반 ERC20 토큰으로 재탄생되었다. 이런 인프라 전환은 단순한 환경 변화를 넘어 밀크가 한국 내수형 프로젝트 글로벌 로열티 협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제 과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밀크라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였다라고 보면 되죠. 재단은 기존 루니버스 기반 자산을 아비트론 기반 자산으로 1대1 비율로 스왑하는 가이드를 공지하여 사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뭐 여기까지가 메인넷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제 파트너십 관련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캐시백과 글로벌 확장. 밀크 생태계는 핵심 가치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지에 달려있다. 최근의 파트너십 업데이트는 밀크가 보유한 실사용 기반을 기하수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OKPC백을 사용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2026년 1월 5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열티 프로그램이 OK 캐시백과의 통합은 밀크 프로젝트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1월 5일 날 밀크가 OK 캐시백하고 로열티 프로그램 계약을 맺었네요.
3,010만 명에 달하는 OK 캐시백 사용자가 자신의 포인트를 밀크로 전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밀크는 잠재적으로 실사용자 풀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통화 첫 주 만에 약 21만 5천 명의 사용자가 포인트 전환에 참여했으며 1인당 평균 4만 5천 포인트를 수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지표 이상을 의미한다. 첫째, 밀크 토큰에 대한 직접적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여 일일 거래량이 2.3 메가달러에서 4.8 메가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얘기하면서 이거는 휴먼 포인트 유동성이 한 1,000억 달러 되는데 이런 것들도 밀크가 흡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글로벌 항공 및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하죠. OK 캐시백, 그리고 에어 아시아, 그리고 CU, 그리고 야놀자, L 포인트 등에서 밀크 포인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경 없는 포인트 교환 시스템은 특히 여행객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한다. 해외여행 중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국내 편의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블록체인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사업적인 부면에 있어서 밀크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밀크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있었는지, 코인의 유동성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밀크는 최근 여러 차례 유동성 변화와 온체인상의 활동성 증가를 보였다. 특히 아비트럼 네트워크로 이전 후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과 거래소 내 유동성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소, 특히 업비트로부터 대규모 밀크가 외부 지갑으로 유출된 현상이 발견됐다. 업비트에서 밀크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리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를 하겠다는 거죠. 이는 일반적으로 대형 투자자가 장기 보유를 위해 자산을 콜드 월렛이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축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아비트론 스캔상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면 5X 어쩌저쩌고로 시작하는 주소 등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산 이동이 포착되는데 이는 재단 혹은 파트너사의 물량이 이동하거나 대형 고래들의 포지션 재조정을 풀이된다. 또한 2026년 1월 업비트의 아비트럼 네트워크 점검 기간 동안 거래소 내 이출금이 일시 중단되자 일부 거래소와 덱스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며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사항은 유동성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아비트럼 생태계 내에서는 자발적인 거래 수요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거죠. 유동성이 고착하다. 현재 유통량의 52%가 파트너사 통화 시스템 내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즉각적이 풀릴 수 있는 매도 물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실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유통 공급량이 감소하는 가격 상승의 탄력을 높이는 구조를 형성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재단 같은 경우는 밀크 재단 같은 경우는 이 토큰의 가치를 보존하고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 토큰인 라운지 M을 활용한 멤버십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대요. 2025년 6월 오픈한 멤버십 2.0은 기존의 등급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등급은 보유한 LGM 수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이 되고 특히 최상의 등급의 울트라 라이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크 LGM을 5만 개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유통량이 좀 묶이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크의 유동성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기보다는 시장에 풀리는 거를 좀 줄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먹잇감들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큰의 배분 구조와 향후 해제 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규 코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코인을 잘못하면은 물량이 엄청나게 풀릴 수가 있다. 그리고 항상 언제 물량이 풀리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밀크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이미 많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량이 잘 배분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인 것만 볼게요. 종합적인 분석할까 밀크는 기술적 기반은 아비트럼으로 옮기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OK 캐시백이라는 거대 우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스 어도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체인상에서 나타나는 고래들 자산 이동과 유통량의 절반 이상의 파트너십 생태계에서 고착화되는 형상은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향후 밀크는 동남아를 넘어 일본, 북미 등 글로벌 포인트 시장에서 진출을 깨할 거 예상된다. 규제 준수 역량과 파트너 레퍼런스를 갖춘 만큼 이제 거시 환경이 안정될 경우 밀크 유틸리티 토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는 단기적인 차트 변동성보다는 실사용자 수익 증가 추이와 파트너사의 확장 속도에 주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밀크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실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코인들 중에서 실사용되는 코인들이 많지 않은데 밀크코인 같은 경우는 실사용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좋다. 이 얘기는 밀크코인은 국내 코인이고 김치코인이기 때문에 상폐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상폐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밀크코인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최근에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 기준으로 이 121선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주목하라고 하였죠. 현재 121선이 130원대입니다. 그래서 밀크코인은 지금 자리에 130원대는 한번 터치할 것 같고요. 이 터치하는 시기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밀크코인의 분석입니다.